좀 양시장 분위기가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장 네. 뭐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의 양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일단 미국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의 상승을 크게 이끌고요.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약세가 나타난다라는 부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결국은 다우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1%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일단 장 초반 시장의 방향성 일단 하락 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동조화 현상의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왜 지난밤 미국 나스닥 지수의 큰 폭 하락이 나타났었냐. 이 부분을 놓고 외국인들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행보를 조금은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밤 나스닥 지수의 하락 배경, 하락 원인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내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상당 부분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고성장 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조금씩 고개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는 흔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완곡한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성장주, 고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PER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는 저 PER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타났기에 지금 이제 이익의 수준은 일정한데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라면 PER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익의 수치는 계속 증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그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면 그러면 PER은 오히려 역으로 하락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근데 주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올 초 대비 50%, 100% 이상 상승을 한 종목, 그만큼 심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 내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여러 투자자들의 입에서는 지금 현재 고평가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의 통화 정책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정책 당국이 팽창 정책,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쓴다. 통화의 완화적 정책을 쓰게 된다라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매기 집중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화의 팽창이 아닌 통화의 긴축 선회 쪽으로 상당 부분 자리를 이미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초점, 시장의 포커스를 성장주 중심에서 가치주, 소위 말하는 PER이 높은 주식에서 PER이 낮은 주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내 핵심 이슈 들어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지난 주말이었죠. 극적으로 성공을 한 49대 51로 통과한 상원 의원 세제 개편안의 통과 부분. 물론 앞으로 12월 상하원 합동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준 여기까지 이제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세제 개편안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역대 최대의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가 1.6조 달러인데 미국 세제 개편안의 규모가 1.4조 달러라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편안하게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다음 주로 이제 다가오고 있죠. FOMC 회의. 세 번째,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그 러시아 스캔들 이슈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입니다. 미국 예산안 통과, 소위 말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 물론 그 가능성 상당 부분 희박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는 이슈,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요.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확실히 우호적인 시장의 상황이 전개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라는 그 이슈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주도가 미국에서 유로존과 신흥국, 특히나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한 가지. 세법 개정안 문제, 그리고 IT에 대한 주도주 논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 이야기는 좋은 부분보다는 아마도 좀 하락을 하락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비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지금의 IT 하락 반전 상황을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제 불이 붙은 IT 주도주 논란 부분, 앞으로 상당 부분 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또 이제 지배구조 조정 이슈 여전히 구석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년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을 하겠다,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내년 1년 내내 아마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시장 내 계속된 이슈거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바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 나타났었던 정유주와 화학주의 반등, 이 부분은요, 지난 주말이었죠. 오펙 회의, 우리 시장 끝나고 오펙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오펙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감산 합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했다라는 그 합의 소식, 그 부분이 국제 유가에 주말에 작용을 했었고,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 끝난 이후 글로벌 시장, 금요일 시장에 작용을 했었고, 그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는 월요일에 좀 제일 늦게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난 밤 글로벌 국제 유가가 어땠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금 하락 반전을 했죠. 한 1%대 하락, 57%, 7달러대로 다시금 하락해서 제자리를 찾아왔다라는 부분. 그렇다라면 오늘 석유화학, 정유, 당연히 어제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시금 반납할 그럴 여지도 충분히 우리가 미리 지금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